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 방송 난 알아요 난자 생이책입니다. 반가. 최근에 난을 좋아하는 분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난의 매력에 푹 빠지는 거죠. 워낙 이쁘고 매력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게 제가 이제 강의를 몇 년 동안 찍으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정보를 드렸지만 그걸 다 일일이 찾아볼 수 없잖아요. 난을 키우다 보면 꼭 문제점이 생기죠. 그럴 때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또 정확한 답변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난 몰라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꾸준히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라면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작년에 브라질에서 들어온 개체를 판매를 하였는데 시룰리아 계통이죠. 판매했는데 그거를 잘 키우셔가지고 저도 아직 꽃을 못 봤는데 벌써 꽃을 피워서 보내주신 분들 께서 너무나 예쁘게 잘 키워서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색감도 좋고 비드 부분에 녹색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전반적인 화형은 아주 스탠다드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색톤도 이쁘고 아주 예쁜 꽃이 태어났네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저희한테 구입하신 난을 잘 키워서 꽃이 피는 것들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질문이 지금 보시는 게 아클란디아인데요. 저희 집 아클란디아인데요. 정남향 베란다에서 키웁니다. 병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네. 처음 보신 분들은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전체 잎이 점박이었다면 그러려니 하는데 묵은 잎은 그러지 않는데 새순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붉은 점이 막 생기니까 당연히 병같이 생각하고 걱정되시죠. 요거는 아클란디아가 꽃을 보시면 아주 많이 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류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굉장히 스팟이 많이 들어가 있죠. 붉은 반점이. 그래서 이렇게 꽃에 전반적으로 특히 카틸리아에서 붉은 반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꽃들은 새순이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붉은색으로 오다가 이렇게 점이 많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계속 점이 남아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요거는 원래 이 식물의 특징이니까 전혀 걱정 안 하시고 키우시면 되고 지금 상태 보니까 굉장히 잘 키우셔갖고 내년이면 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호접란을 키우는데요. 자꾸 꽃이 말라요. 요게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단답으로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첫 번째는 배양을 할 때 호르몬이나 아니면 너무나 증식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배양에 문제가 생겨서 꽃 자체가 변이로 계속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꽃이 제대로 못 피우고 이렇게 마르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하나는 재배하면서 비료나 농약을 굉장히 세게 맞았을 때도 이런 증상이 비슷하게 생기고 총체나 응애가 어렸을 때 피해 있을 때도 이런 증상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꽃이 멀쩡하게 피어있는 꽃도 있어요. 지금 있죠. 그리고 나머지가 저러면 생리적인 거나 아니면 그런 현상 때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요게 내년에도 다시, 그러니까 다음번 꽃때에도 다시 피웠는데도 또 이런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면 이거는 이 품종에 문제가 있는 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다음에 폈는데 멀쩡하게 피면 그거는 재배 과정 중에 어떤 이상 징후가 생겼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온난에서 구매한 오크리아나를 키우고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 마르면서 까매져요. 네, 아주 더 늦기 전에 질문 잘 해주셨고요. 첫 번째 보시면 식재가 과습할 수밖에 없는 식재로 되어 있습니다. 난석이나 이런 것들이 습이 생각보다 많이 먹는 그런 식재죠. 거기다가 화분까지 통기가 안 되는 동양난, 깊은 동양난 화분에 심으셨고 그 안에는 어쩐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걸 꽉 채웠는지 아니면 공간을 비워두고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카틀리아 중에서 특히 워크리아나는 이런 물이 없이도 잘 견디는, 건조하면서 잘 견디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 식재 자체 때문에 들어가서 습이 너무 많아지면서 뿌리가 썩은 걸로 보이고요. 이럴 때는 빨리 다 뽑아서 2, 3일 동안 건조를 해주시고, 아니면 일주일 정도까지죠. 건조해 주시고 죽은 뿌리 다 자른 다음에 통기가 잘 되는 낮은 화분으로 심어서 뿌리를 다시 내려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위험해질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댄드로비움. 이거 코가네요. 코가네고 이쁘게 잘 키우셨는데 지금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잎 뒷면이 이렇게 희게 돼서 이상해져요. 네, 이것도 아주 적절한 시기서 늦기 전에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덴드로비움이 응애에 좀 약한 편인데 이렇게 잎 뒷면 또는 윗면이 전체적으로 허옇게 되든가 빨갛게 되고 뒷면이 서서히 색이 변하는 경우는 이건 거의 100% 응애입니다. 응애는 거미과에 속하죠. 거미에 속해서 아주 작은 거미예요. 성충이 1mm 정도밖에 안 돼서 아주 어렸을 때, 성충이 됐을 때도 잘 안 보이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노안이 있으신 분들 더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잡히고, 이게 심해지면 잎이 점점 말라지고 노랗게 떨어지고, 새순이 말라 비틀어지고, 새순이 올라오더라도 꼭 고사리 같이 이게 꼬여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할 때는 꽃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요런 증세가 보면 무조건 응애구나 하고, 응애는 시중에서 응잡이 또 뭐 여러 가지 친환경 농약들이 나오니까, 농약은 아니고요, 친환경 살충제가 나오니까 그걸 뿌려서 죽이셔도 되고, 응급처치는 알코올, 시중에서 파는 알코올 있죠, 80%짜리 그 알코올을 뒷면하고 잎 전체 몸통까지 골고루 뿌리고, 그게 1회 갖고 안 되고요. 한 3, 4일 간격으로 한 4회 정도 뿌렸을 때 잡을 수 있고요. 우선은 젖은 헝겊으로 잎 뒷면, 앞면, 윗면, 뒷면을 깨끗이 닦아서 기존에 있던 애들을 다 닦아서 버리고, 죽이든 버리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유충이 아래 남아있을 수 있어서도 깨어날 수 있으니까 알코올로 예방 또는 치료를 해주시면 문제없이 키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네발란을 부착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이게 옳은 건지 스테로 키우는 게 옳은 건지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굴피나무에다가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스테로, 얘들이 건조할까 봐 스테로 덮어서 이렇게 잘 이쁘게 해주셨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러면 마디마디가 썩어서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당장 다 풀러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네발란도 건조에 굉장히 강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수태를 많이 쓰는 경우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각자 집안마다 다 틀리니까 환경이. 근데 제 경우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해서 지네발란을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끈으로만 묶은 다음에, 지금 이렇게 노출돼 있잖아요. 뿌리가 노출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스프레이로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뿌려서, 뿌리가 활착하죠. 매일 뿌려도 괜찮습니다. 왜? 노출돼 있기 때문에 물을 먹고 바로 공기를 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안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매일 스프레이 뿌려서 뿌리가 생장점이 나오고, 여기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뿌리가 다 활착을 하면, 그때는 4, 5일 간격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만 스프레이를 해주셔도 되고, 가끔 나무를 물에 적셨다 빼도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다른 한 방법은, 우리 집이 그래도 너무 건조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수태로 덮지 마시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보세요. 보고 수태를 이렇게 덮었어요. 이러지 마시고, 여기다가 수태를 이렇게 얇게 펼쳐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끈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노출해서 묶어서 키우시면 잘
큽니다. 이때 수태를 많이 쓰면 습은 좀 생길 것 같지만 요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은 제가 보이시죠? 저희가 몇 년 동안 키웠던 이 지네발라. 물론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판매한 거는 제주도, 우리나라 자생나는 거고,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베트남 쪽의 지네발란인데 재배하는 환경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굴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서 키워서 이렇게 잘 컸으니까 참고하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수태로 감은 거 풀르셔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면 되게 쉽게 처방하거나 나는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모르셔갖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까지만 해서는 저희 이연남 문자폰, 법인폰 이런 쪽으로 문의가 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가끔씩 보면 많은 분들한테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은 제가 시간이 내서 이렇게 남 몰라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코너 약간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이 아니라 다 카피했네요. 물어보살. 그래서 이런 코너를 만들었으니까 언제든지 이런 사진 궁금한 거 뭐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보통 보내주실 때 사진을 한 컷만 찍지 말고요. 만약에 있으면 정면, 뒷면, 옆면, 밑에서 그리고 가끔 더 이상이 있는 건 뿌리까지 뽑아서 라든지 해서 보내주셔야지 사진 한 장만 갖고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고 또 이왕이면 내가 이 난을 어디에서 어떤 빛에서 어떤 환경에서 물을 며칠에 한 번씩 주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같이 주셔야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쉽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고 해도 저는 훌륭한 의사는 아니지만 와서 환자한테 저 아파서 왔어요 그런데 청진기면 딱 대고 바로 알아맞추기는 어렵죠. 그리고 그게 환경 무엇을 했는지 최근에 아픈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얘기를 들어야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질문 주실 때 사진 흐리지 않고 정확하게 깔끔하게 사진 찍어서 여러 컷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화분에 키웠고 몇 년 됐고 식재는 얼마나 오래됐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가 베란다에서 키우는지 거실에서 키우는지 우리 집이 좀 건조한지 이런 거 정도는 댓글에 달아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훨씬 더 편안하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